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의 제가 드리는 조언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오늘도 영상 하나를 올려보겠습니다. 이게 뭐냐면, 만약에 뭔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데 그게 본인 선에서 해결이 안 되고, 남한테, 그것도 생판 모르는 남한테 물어볼 정도의 고민이라면 저는 그 고민을 그쪽으로 진행시키지 않는 편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는 엊그젠가 뭐 어젠가 아무튼 카톡으로 누군가가 또 상담을 하셨는데, 그 상담에 대해서 저는 간략하게 그냥 쫙 한 줄로 카톡을 올렸는데, 그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혹시 너무 성의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,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. 정말. 왜냐하면 저는 그 선생님의 나이, 어디서 하시는지, 지역, 뭐 아니면 그 선생님의 그 상황, 아무것도 모르는데, 선생님 제가 여기에서 이거 하다가 저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옮겨도 될까요?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, 거기다 대고 아이고 옮겨라, 좋은 생각이다, 꼭 옮겨라,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? 네,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. 선생님이 그걸 원하시면, 그쪽으로 정말 원하시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. 그렇게 올렸어요. 근데 이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살짝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뭐 이런 거예요. 근데 이게 약간 그래도 좋은 점이 하나가 있는데, 이분이 결혼을 하신 분이 있고 자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, 아무튼 좋은 점 하나가 뭐냐면, 친정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의 건물에 이제 들어가서 교습소를 하는 상황이었어요. 교습소를 하는 상황인데 한 10년 정도 했다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이제 다니는 학생의 수가 21명? 그리고 총 나한테 떨어지는 순이익금이 400만 원 정도. 그러니까 다 20 몇만 원 정도 받고 있고, 받고 있는 거겠죠, 학생들은. 그래서 총 본인의 순수익은 400만 원 정도.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, 그러니까 친정 엄마의 건물이라 그 렌트비도 거의 엄청나게 저렴하게, 어련하겠어요. 친정 엄마의 건물인데, 친정 엄마가 갖고 있는 건물인데 렌트비를, 월세를 그렇게 뭐 세게 부르시겠어요? 뭐 그냥도 주겠다, 그냥도. 아무튼 그래서 월세를 엄청나게 싸게 이렇게 내고 하는 그런 상황. 한 10년 정도 했는데 애들이 21명, 총 순수입은 400만 원 정도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, 그 분이 뭐라고 하냐면, 정과목 하는 프랜차이즈 있잖아요. 거기로 옮기고 싶은데 거기 지사장을 만나 보니까 뭐 어디를 소개를 시켜줬는데 권리금도 아니면은 뭐 거기 들어가는 그 집기류도 하나도 받지 않는다고.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집기류, 뭐 권리금 이런 거 하나도 받지 않고 그냥 들어와서 하시라고. 그런데 그때 그곳에 다니는, 이제 그 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수는 23명. 그런데 그 지사장님이 이제 그러더라는 거야. 뭐라 하냐면, 얘네한테 들어가자마자 23명 얘네가 다니는데, 얘네한테 나올 금액은 한 그러니까 월세가 100만 원? 뭐 이랬고, 그러니까 월세를 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네한테 나오는 금액은 200만 원 정도 됐다고 그랬대요. 그러면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냥 200만 원은 벌고 들어오는 거니까 이 얼마나 좋은 거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, 200만 원을 벌고 들어가는 거는 뭐 좋다 쳐. 근데 이 사람들은 400을 버리고 오는 거잖아. 400만 원을 버리고 오는 거잖아. 그런데 이 선생님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, 본인이 이제
여러 과목을 가르치고 싶다라는 것과 또 남편하고 같이 하고 싶다라는 라는 거였어요.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에게 그 카톡을 주셨는데 그걸 읽어보고 제가 정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뭐 그렇게 하세요. 선생님이 정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.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해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분이 잘 될지 못 될지. 나는 그분에 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물론 잘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. 그리고 못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. 그래가지고 그걸 할까요 말까요 뭐 이런 건 하지 말라니까요. 이런 거는. 근데 그렇게 이제 카톡을 보내고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. 저도 하루 정도 생각을 해요. 하루 정도 어떤 누군가 질문이 들어왔을 때 하루 정도 생각을 하지 그걸 갖다가 뭐 그때 뭐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. 저는 한 하루 정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선생님이 이제 10년을 했는데 한 21명 뭐 정도 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선생님의 뭐 역량의 최대치가 한 20 몇 명? 뭐 그 정도는 아닐까. 물론 뭐 코로나다 뭐다 여러 개가 있겠지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 선생님이 뭐 한 10년 했는데 지금 한 20 몇 명이다. 그러면 이 선생님의 그냥 이 선생님이 해낼 수 있는 그냥 그 능력치가 그 20명대 일 것 같고 이 선생님이 여러 과목을 해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. 이제 남편도 이제 할 거고 이러니까. 그러면 여러 과목을 정해보고 싶으면 지금의 조건이 좋은 게 일단 월세가 거의 안 나간다. 엄마 건물에서 하는 거니까 월세가 거의 안 나간다. 그리고 이미 아주 뭐 대박을 치는 뭐 그런 금액은 아니지만 400만 원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. 왜냐면 보통 3, 40대 그 대기업 다니는 그런 남자들이 350에서 400 뭐 이렇게 받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적은 그런 금액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뭐 이 선생님은 그 지사장하고 말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뭐 커미션이나 이런 거 뭐지 그런 걸 많이 떼 가지도 않고 열심히 하면은 애들이 훨씬 더 불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.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. 지금 23명인데 200만 원 남어. 이게 더블을 쳐가지고 2배로 애들이 정말 엄청나게 확장이 되고 막 대박이 나서 한 50명 들어왔다고 쳐. 50명을 가르친다고 쳐. 그러면 400이 남는 거야. 400이. 그러니까 얘네가 2배로 올라야 400이 남는다고. 근데 그 400은 선생님이 현재 그렇게 몸부림치지도 않고 그냥 슬렁슬렁 가르치는 이 학원에서 나오는 돈이 400이라고요. 벌써 이런 큰 차이가 있지. 그리고 그 지사장이 그렇게 좋은 자리면은 거기에 있는 원장은 왜 그것에서 어떻게든 권리금조차도 안 받고 엑시트 하려고 노력을 했을까? 보통 권리금 안 받고 집기료 돈 안 받겠다는 그런 원장님들의 목표는 단 하나. 나 이거 하루빨리 정리해서 이거에서 엑시트 하고 싶다. 이거잖아. 그거잖아. 엑소더스 하고 싶다 이거잖아 지금.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목표가 이제 선생님이 된 거지. 선생님이 여기를 이제 사줄 것 같으니까. 예, 그러면 그 전 원장은 왜 거기에서 엑시트 하고 싶을까? 아무리 해도 그 이상이 잘 안 되니까. 물론 이것도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런 거 들어가서 막 애들 100명, 200명 만들고 막 이런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100에 10%도 안 되는 적은 그거고. 아무튼 뭐
정말 선생님이 엄청나게 역량을 발휘해서 2배로 애들을 끌어모았다 해도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슬렁슬렁 하고 있는 그 학원에서 나오는 금액하고 똑같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,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하고 싶으면 차라리 지금 데리고 있는 애들을 상대로 걔네한테 영업이 들어가는 거지. 아, 이번 여름방학 때 선생님한테 수학하고 국어 좀 배워볼래? 뭐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영업을 하시면 그 21명 중에 한 5명 내지는 한 10명? 뭐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? 그리고 교습소도 여러 가지 과목 가르치는 공부방 형식 교습소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요. 한 과목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과목을 하는 교습소로 바꾸시면 돼요.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애들을 상대로 그냥 그렇게 하든가,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 데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애들을 상대로 하든가. 그런데 이제 또 그런 전과목 프랜차이즈 거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, 별로 힘 안 들이고 이렇게 애들이 영어도 듣고 국어도 듣고 수학도 듣고 뭐 한문도 듣고 뭐 한국사도 듣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입을 올리고 그런 거는 다 이렇게 탭이나 컴퓨터 그런 동영상 뭐 이런 것을 이제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힘들 건 하나도 없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,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긴 몰라도, 근데 제가 한 번 저도 그 전과목 그런 거를 한번 찾아가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. 예.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 이게 아니라, 애들이 영어만 잘하고 수학 국어를 놓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, 그렇다고 돈을 또 많이 받으면 또 못 다니는 그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, 그래서 좀 그런 걸 좀 타파해 보려고 한번 찾아가서 상담을 한번 해본 적은 있는데,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, 뭐든지 프랜차이즈는 가르치는 게 프랜차이즈 안 끼는 것보다는 훨씬 쉬울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그러니까는 그 수업하는 중에는 힘을 안 뺄 수가 있어. 근데 중요한 건 수업 전에 힘이 빠져. 굉장히 들어야 할 것도 많고, 그냥 보통 학원은 애들 1명 들어오잖아. 그러면 그냥 애들 1명 들어오면 2번서 쓰고 뭐 이러면 끝나잖아. 근데 이런 프랜차이즈 학원은 애들 1명 들어오면 어디에 기입하고 또 엄마 컨택해서 뭐 이렇게 기입하고 이런 절차가 굉장히 많아. 이런 절차가. 그리고 이게 한 과목 들을 때마다 그런 절차를 해야 되고,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지사가 뭐 아무튼 거기에 모여가지고 또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, 그러니까 수업 중에는 힘이 안 빠져도 수업 전에 힘을 뺀다니까. 할 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. 그래서 이런 류의 그 학원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분이 어울리냐면, 잘 가르치거나 뭐 이런 티칭 능력은 별로 없어도 되지만 회사원처럼 잘 꼼꼼하게 막 이런 거 관리하고 막 격리처럼 뭐 이런 거 관리하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. 그런 사람이 좀 더 그런 일에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, 확실히 일장일단은 있어요. 그런데 이제 프랜차이즈 들고 이제 이러면 또 광고해주고 또 그런 게 있는데, 그 대신에 그 광고비를 뽑기 위해서 많이 이리저리 뭐 책값이다, 광고비다, 뭐다, 판촉물이다, 뭐 해서 이렇게 나가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학생 명수당 본인이 벌어들일 수 있는 게 가장 큰 건 그냥 프랜차이즈 안 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고, 대신에 영업 능력 이런 것을 발휘는 해준다. 예, 그래서 뭐 광고도 해주고 뭐 판촉물도 만들어주고 뭐 이러니까,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좀 있는 건데,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래서 저는 정하고 싶으면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애들을 상대로
이렇게 해 보시면 저학년일수록 이리저리 막 다니고 싶어 하질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잘 먹혀요. 이렇게 가격 조율을 좀 잘 하신다면. 그럼 여기서 하면 지금 400이고 이런 거를 그냥 하면 벌써 500이고 뭐 그런데 왜 이거를 버리고 저길 가서 그 지사장이 200이 나온다 이미 들어가자마자 애들 다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왜 400을 버리고 200을 들어가자고 400을 버리고 가지 말고 그 400을 데리고 더 이제 해가지고 걔네를 700, 800 이렇게 만들 생각을 하지 왜 이걸 버리고 이쪽으로 가신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,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, 제가 아는 그 원장님들 중에 남편분이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남편분이 회사 뭐 이런 걸 때려친 분들이 몇 명 계시거든요. 여자들이 너무나 잘 벌다 보니까 남자가 일을 때려치고 또 이 여자분들은 10년, 20년 막 이쪽 일을 해 오신 분이니까 그들에게는 애들 가르치는 게 쉬운 거야.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, 그러면 뭐 회사 때려치고 뭐 나는 지금 영어 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수학해 이러면서 좀 내가 밀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작한 그런 원장님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이거를 오래 했기 때문에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그런 원장님들을 좀 뵀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거로 남편분들이 성공을 하지는 못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원장님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 쉬워. 자기는 평생 해온 일이니까. 그렇지만 그게 남편분이 그걸 엄청 쉽다고 느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또 어떤 게 있냐면, 부부가 한 공간에서 그렇게 비즈니스를 한다는 게 이게 진짜 부부 금슬이 좋고 진짜 완전히 진짜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말 힘들어요. 정말 힘들어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그 육아 휴직을 했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뭐 남편이 너무 힘들거나 제가 너무 힘들거나 뭐 이럴 때는 학원에 먼저 나와서 좀 청소 좀 해놓고 애들 올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고 나 대신에 뭐 이런 식으로. 그러면 남편이 영국에서 회사를 다녔었기 때문에 몇 년간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영어를 아예 못하는 그런 류는 아니야. 남편도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야. 그래가지고 진짜 뭐 내가 몸이 너무나 안 좋거나 그럴 때는 저학년 애들 오면 걔네도 봐주고, 근데 남편은 너무 착하고 이래서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어. 근데 아무튼 나도 남편을 뭐 그런 식으로는 뭐 몇 번 이용을 해 본 적이 있지만 그 남편하고 나하고 그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만약에 애들 가르치는 일만 한다.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. 그래서 저는 남편이 다른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좋고, 그리고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는 이 일이 쉽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다니까.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이 일이 정말 쉽고 거저먹기 같고 뭐 이렇지만 남편들한테는 이게 적성에 안 맞고 그럴 수가 있다고. 그러니까는 선생님들 생각대로 남편이 해줄 것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원장님들 한 5명 정도 뵀거든요. 근데 결론은 다 1년 안에 남편분들은 그 일을 때려치시고 그냥 자기 적성에 맞는 뭐 회사 아니면 사업 이런 쪽으로 가셨지. 부인하고 이게 딱 맞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둘이 그 한 공간에서, 그것도 학원도 아니고 엄청 큰 학원이면은 뭐 나는 이쪽 방에 들어가서 애들 가르치고 또 남편은 저쪽 방에 들어가서 애들 가르치고 또 다른 선생도 있고 뭐 이러면 그나마 좀 낫겠지만, 그게 아니라면 공부방이나 아니면 집 아파트 하나 이제 빌려가지고 이제 공부방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부부가 한다면은
그것도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. 예, 그래서 저희의 결론은 정말 본인이 좋아하잖아. 결혼을 생각해봐, 결혼을. 결혼을 생각할 때 진짜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프로포즈 받잖아. 아니면 결혼을 딱 결심하잖아. 아무한테도 말 안 해. 아무한테도 말 안 해. 그냥 자기 혼자 딱 결정하고 이제 너무 좋아라 하는 거지. 이제 결혼식.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그러는 거지. 그런데 결혼을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나? 뭐 이러면서 아니면 내가 이 남자하고 사귀어도 될까? 아니면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해도 될까? 이런 거를 친구들하고 막 의논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결혼까지 못 가. 벌써 자기 확신이 없거든.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애들한테 물어보고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이제 그런 거죠. 보통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도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. 그렇지만 보통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고민을 혼자의 선에서 끝내요. 남들한테 막 물어보질 않아. 그냥 혼자의 선에서 끝내고 그래 이쪽으로 가는 거야. 결론을 내고 간다고. 그런데 그것조차 안 서가지고 그것도 아주 친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 한테 의논을 한다. 이거는 마치 점집에 가서 점장이하고 의논하는 거하고 비슷한 일이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까지 확신이 안 선다면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다. 아닌 것은 아닐까?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아무튼 여러분 벌써 금요일이네요. 너무나 즐겁죠? 예,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.